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물건과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건이란 게 뭐죠? 물건에는 점유권과 본권이 있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점유권과 본권 할 때는 항상 이 비교를 봐야 돼. 항상 이 비교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봐야 사람은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와 여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그래. 물건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을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민법 총칙 첫 시간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남자는 뭐다? 남자는 사람이죠. 그럼 맞죠? 여자는 사람이다. 이건 맞아. 본권은 물건이고 점유권은 물건이다. 맞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여자다. 그럼 틀려. 왜? 사람 속에는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안 돼. 자, 물건은 본권이다. 그러면 틀려. 뭐 때문에? 점유권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점유권은 물건이다. 그럼 맞아. 점유권은 물건이잖아요. 본권도 물건이잖아요. 그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구별할 때 구별할 때는 잘 보란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하는 선이 있으면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비교되죠. 점유권은 뭐냐? 본권이 아닌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본권은 뭐예요? 점유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점유권 가면 뭐라 나오죠?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점유권하고 본권하고는 서로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점유권에 관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아닌 이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강의를 많이 들었다, 어떤 책을 많이 봤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는 몇 번 얘기했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될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장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이 재수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1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대충 용어는 다 들려.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 강의를 듣더라도 그 용어가 들리기 때문에 이분들에서 제일 말이 많아. 왜? 자기가 들었을 때 자주 들리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이 강의를 잘한다고 그래. 여러분 용어가 잘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어가 귀에 들리는 것은 공부할 준비가 이제 됐어. 우리가 이제 100m 스타트 라인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29일 날 문제를 풀어서 60점을 넘기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공부는, 강의는, 책을 보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돼. 강의를 다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끝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한번 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 귀에 강의가 들리는 강의가 좋은 것이 아니고, 알겠죠? 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이해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게 좋은 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똑바로 하는 것이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공부의 방향이고 방법이고 그것이 마지막 마침표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본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그 눈을 가지면 금방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한 번 더 책을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을 구별하셔야 돼. 두 번째,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누어지죠. 그럼 여기 다시 보죠. 자, 본권은 뭐예요?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요, 본권은 뭐예요? 소유권이요? 그럼 틀린 거죠. 왜? 본권 속에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들어있으니까 소유권은 본권이다 맞는 거죠. 제한 물권은 본권이다 맞는 것이죠. 알겠죠? 항상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한 물권은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은 나누어지죠. 용익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한다. 담보 물권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죠. 우리가 경매 같은 거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 질권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죠. 질권은 동산을 객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래서 질권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소유권 부분에서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죠. 딱 한 번 나왔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여러분 저당권은 대충 알죠? 은행에다 돈 빌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대충 아시죠? 뭐죠? 우리가 세탁소에 가서
세탁소에 내 옷을 맡겼단 말이죠. 다림질을요. 근데 3,000원이 나왔는데 돈으로 안 줘요. 내가 깜빡 잊고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탁소 주인은 저 옷이 분명히 내 옷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주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돈 가지고 올 때까지. 그걸 뭐란다? 유치라고 하는 것이죠. 유치.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대충 하시고요. 자, 지역권은요. 이렇게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을의 토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공로란 말이죠. 공중에 제공된 도로죠. 그러니까 을은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 갑은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막혀가지고. 다 막혔잖아요.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은 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걸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갑이 을한테 내 땅이 지금 맹지여서 어디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없으니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행지역권을 좀 설정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땅을 뭐라 한다? 요역지라고 하고요. 알았다 가는 땅을 뭐라 한다? 승역지다. 승낙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게 뭐죠? 지상권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에다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싶어, 을이. 그러면 그냥 남의 땅과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을이 지상권이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상권이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강고탑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거나 남의 땅에다가, 남의 땅 위에다, 남의 땅 위에다가 이걸 지상, 땅지자, 윗상자,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놓고요.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해야 돼. 무엇을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것을 하고 본권 중에서 본권이 무엇이냐? 본권은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다.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점유를 정당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느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이 아파트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서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요. 차가 이렇게 있고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데 이 차에는 주차 금지 딱지가 붙고 여기는 주차 금지 딱지가 안 붙은 거예요. 똑같이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점유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를 왜 주차 금지 딱지가 붙었을까요? 그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 그것마다 소유권이든 여기 전세권이든 뭐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을 뭐란다? 본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전세를 산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그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다? 여기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점유하는 거잖아요.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죠. 이 제한물권은 무엇을 제한하냐?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봐봐.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 전세를 보면 건물이요.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단 말이죠. 이게 갑의 거예요. 그러면 갑은 1층에서 3층까지가 다 자기가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1층을요. 여기를 을한테 전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전세. 그럼 전세를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를 주면. 그러면 여기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1층은 누가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전세권자가 사용해야지 집주인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전세권자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체는 누구 거예요? 소유자 갑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는 변함이 없으나 그 부분에서 한 권능,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제한을 받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전세권자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 제한권인데 무엇을 제한하냐?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1층을 전세 주면 1층만큼은 전세권자 을이 사용하고 갑은 2층하고 3층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들어옴으로써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줄어든 것인데 다른 자의 입장, 즉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그 소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제한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박탈시키면 안 되죠. 박탈. 그래서 그럼요,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한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지상권이나 지역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거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존속기간 약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물론 지역권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법 규정상으로는 합의를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된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존속기간을 영원히 존속기간을 주냐고. 영원한 존속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영원히 박탈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박탈시킨다는 말하고 제한한다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소유권의 권능의 일부분을 소유권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가 사용한다, 이걸 제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그 2년이라고 하는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자기가 그 집을 딱 점유해서, 알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사용을 한다, 이 말이죠. 소유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집인데도 소유자는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판례가 지상권과 지역권에서는 영구무한, 영원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원래 제한의 목적은 맞지 않죠. 그래서 판례는 차임을 통해서, 지루를 통해서 자신의 제한받는 것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논리를 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의 논리에 비춰보면 우리가 지료에 의해서 보존된다 할지라도 영구무한의 지상권, 영구무한의 지역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자기가 점유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이 아니고 박탈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상권,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30년이다. 틀린 거라고. 지상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영구무한이다. 이게 맞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점유권이 있고, 그럼 점유는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 점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걸 지금 찾고 있죠? 이걸 점유라고 하죠. 이 점유를 뭐란다? 사실상 지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요, 점유권을 뭐다? 점유권은요, 물건을 점유해요. 물건을.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건을, 여기서 이제 물건을 점유한다는 것은 동산, 부동산,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거예요. 동산, 부동산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은요, 물건이에요. 소유권도 물건, 동산, 부동산이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토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토지고, 지역권도 토지고, 전세권은 부동산이고. 알겠죠? 유치권은 물건이고, 질권은 동산이고, 저당권은 부동산이란 말이죠. 이걸 먼저 암기해야 돼. 우리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잠깐 보면, 우리가 여기 소유권이 갑이잖아요. 소유권자가 여기 을한테요. 을한테. 지금 이렇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소유자가 을한테,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뭘 해준다 한다? 설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지상권이면 지상권 설정자, 소유자가 지역권이면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갑이 을한테 주면 이 을이요, 권리자가 되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설정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주는 거죠.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통은 설정자는 소유자가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가지를 뭐란다?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점유권은 동산, 부동산을 다 점유해. 동산, 부동산. 이쪽에서 물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동산, 부동산 다 돼요. 물건. 지상권은 땅지죠. 토지만. 지역권은 뭐만? 토지만. 전세권은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 토지하고 부동산, 이것을 뭐란다?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동산에는 안 되는 거죠. 동산은 절대로 안 돼. 용익물권은 부동산만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도 물건이죠. 질권 동산이고 저당권 부동산이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에서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것을 고르시오. 물건. 그러니까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포함할 때는 물건이란 말했어. 근데 동산은 빼고 부동산만 얘기할 때는 그것은 물건이라고 하지 않죠. 왜요?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물건이 아니라 물건은 동산하고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물건은 동산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동산도 물건이고 부동산도 물건이고 두 개를 합해서 물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은 물건이라고 하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동산을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닌가. 동산을, 그럼 여기 동산이 있네요. 여기도 동산이 있네요. 여기도 동산이 있네요. 여기도 동산이 있네요. 이렇게. 다음 중에서 동산을 객체로 하지 않는 것은 1번 점유권, 2번 소유권, 3번 유치권, 4번 질권, 5번 저당권 이렇게 나오죠. 저당권은 부동산만. 그래서 저당권은 동산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거, 부동산만 그것을 우리는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유치권은요. 유가 증권이 포함되고요. 질권은 권리질권이요.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 있죠. 이러면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권리잖아요. 권리. 그래서 원래 물권은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물건. 그런데 여기는 권리도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안 돼. 물권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권리.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특히 여기서 뭐하고 또 조심해야 되죠? 그럼요. 여기 지역권하고요. 여기 저당권을 주목해봐. 그럼 지역권하고 저당권을 볼까요? 여기 지역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저당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두 가지는요. 뭐를 한다? 그래서 반환청권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소멸시효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문제죠. 여기 보면 점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점유권은요. 왜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 그때부터 그 사람의 권리가 소멸하는 시간을 흐르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아예 권리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소멸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권은 잡으면 점유권이죠. 노무과 동시에 상실함과 동시에 점유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점유권이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없어. 점유권은 잡으면 점유권, 놓으면 점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소유권은요. 영원한 성질, 항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여기요. 지상권, 지역권은 몇 년? 20년이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릴 수가 없죠. 왜?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 몇 년이냐?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죠. 10년. 그래서 최장 10년이기 때문에요. 20년간 전세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 존속기간 경부한 건물은 3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경우는 2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런데 전세권은 논리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는 볼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왜? 최장 존속기간이 10년밖에 안 되는데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왜요? 피담보 채권. 채권은 주된 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물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체계잖아요. 체계. 자, 그래서 여러분 체계를 중요하니까 체계를 보는데요. 중점을 둬야 되고요. 자, 이거 한번 재밌는 거 한번 봐보죠.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잘 봐야 돼요. 아파트 분양권은 민법의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고 돼 있네.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고 돼 있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요. 아파트 분양권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소유권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잖아요. 권리인데 우리는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요. 뭐 다른 주택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소유권이고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오직 동산하고 부동산만 우리의 물권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물권은 동산, 부동산이지 이 분양권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분양권은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에.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오직 물건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물건만 소유권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구조.
자, 물권은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점유권은 물건, 동산, 부동산 다 되고 소유권도 동산, 부동산 다 돼, 물건. 그 다음에 유치권도 동산, 부동산 다 돼. 유치권 이렇게. 유치권은 물건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니까 동산, 부동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담보물권의 경우는 여기 유가증권이라든가 권리질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상권 위에 저당을 잡을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제? 자,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요. 물건을 객체로 한다. 물건. 그래서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것은 점유권, 아까 소유권, 뭐다? 유치권이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권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죠. 그래서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를 뭐 해야 한다? 물건, 동산, 부동산. 그것을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죠. 이러면 동산은 점유권, 그다음에 소유권, 유치권, 질권의 동산을 객체로 하죠. 그래서 그럼요, 질권은 원래 동산이고 유치권도 동산할 수 있죠. 이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권리도 객체하죠.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란 말이죠. 물건인데 권리를 객체로 할 수도 있다 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가 있어? 권리를 객체로 하는 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의 경우는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있고 질권의 경우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있죠. 이 피담보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하죠. 그런 경우 있고 그래서 권리를 객체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준점유 이렇게 있죠. 특히 저당권은요. 여기 봐봐.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강업권 등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물권은 물건만 객체하면 틀리죠. 왜요? 여기 보면 저당권은 지상권이라는 권리, 전세권이라는 권리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만 객체하면 틀린 것이죠. 그다음에 담보물권은 유가증권, 지상권 등 권리를 객체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담보물권은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죠. 유가증권은 유치권의 객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한다. 그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가 없다. 점유보호청권. 그다음에 반환청권이 없어. 그래서 반환청권하고요. 점유보호청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특히 저당권도 점유하지 않아요. 똑같아.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시 뭐가 없어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권이 없고 점유보호 청권이 없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럼요. 재밌는 말이죠. 자, 민법 98조로 보세요. 유치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뭐라고 한다? 물건이라고 한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 물건이죠. 자, 물건이 있으면요.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이 있어야죠. 물건은. 그런데 여기서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럼 현존하지 않단 말은 아파트 지금 분양을 받고 있죠. 그럼 2년 뒤에 건물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물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뭐는요? 채권은 성립하죠. 아파트 분양 계약. 아파트 분양 계약은 채권이잖아요. 채권 행위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도 채권 행위는 미리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특정하죠.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의 산에 있는 나무요 10그루를 내가요 샀단 말이죠. 그럼 이 10그루에다가 어떻게 해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페인트 칠을 빨리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딱 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하죠? 아, 저기 나무 곧 벌목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명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집합물에 있어서 뭐죠? 그 물권을 객체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독립성이죠. 여러분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독립하다. 지금 여러분 벽을 봐, 벽. 벽을 딱 보면 여러분 뭐가 있죠? 벽에 벽지가 다 붙어 있죠. 근데 그 벽지를 뗄 수 있어 없어요? 뗄 수는 있는데 떼면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부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다? 그건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 그럼 부합이 아니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합이다?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합이 아니다? 그럼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의 일부가 아니고 물권의 객체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렇게 구성 부분이냐, 부합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냐, 임대차 가서 배우지만 우리가 소유권 부분에서요, 소유권.
거기서 보면 또 무엇을 배우냐면 소유권에서 부합, 혼합, 가공할 때 그때 부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런 독립성이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민법 99조 한번 봐보죠. 민법 99조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때 그라는 토지를 얘기하죠. 토지의 정착물은, 정착이란 말이 뭐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자, 199조 제2항 동사를 보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 이외라는 것은 전체 물건에서 부동산을 빼라 이 말이죠. 그럼 그 나머지 물건은 움직이니까 동산이죠. 그러니까요, 부동산 빼면 나 동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은 동산 플러스 부동산이죠. 그러면 동산은 뭐냐?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인데요. 현존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존성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권은 성립할 수 없지만 채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동산은 물건이고 두 개에서 동산인 게 뭐냐? 동산. 그럼 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니까 전체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빼면은 그 다음에 동산이 돼.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수식이니까요. 별거 아니죠. 자, 이제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은 여러분요,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잖아요. 부동산은 것은 토지를 구획하여 한 개의 지번을 부여하죠. 지번. 그래서 그것을 일필이라고 그래. 알겠죠? 일필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는 현실의 경계다. 현실의 경계가 아니고 어디 경계다? 지적공부. 지적공부상 경계. 지적공부상 경계로 간다 이 말이고요. 자, 우리가 건물은 뭐가 돼요? 건물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돼. 뭐하고?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어야 돼. 그리고죠. 그리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돼. 임목은요. 수목이 한 그루든 두 그루든 집단인 관계없이 임목 보존 등기라고. 임목 보존 등기. 그래서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임목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된다? 임목으로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자, 명인방법은요.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소유권의 표시, 계속성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뭐가 있죠? 미분리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미분리 과실이요. 이 미분리 과실 이런 것은 다 명인방법으로 하는 거죠. 보통은요. 그래서 임목이 아닌 수목이죠. 그러니까 임목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수목들은 그것은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토지를 팔게 되면 나무까지 같이 팔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데는 명인방법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농작물은요.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죠. 경작 재배된 것은 명인방법 없이도 누구의 소유다? 경작자 소유가 된다. 이렇게. 경작자 소유 이렇게. 종속이죠. 종속은 토지의 구성부분을 종속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동산이나 부동산이가 문제된 것이죠. 예전에는 자판기 같은 것들이 하도 사람들이 막 밀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판기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건물 앞에 자판기 하나 놓잖아요. 혹시나 이 사람 밀어버리면 큰일이니까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옆에 이렇게 탁 발라놓는단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것은 동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단지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해서 무조건 그것을 부동산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자치라든가 가시는 먼저 거짓가짜, 거짓으로 나무를 치면 났어. 왜? 4월 5일 날 나무 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는 기계 등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시의 수목 같은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식목이나 나무 심으려면 잠깐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딱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산 위에 나무, 이렇게 산이 있죠. 이게 산이고요. 산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산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 나무는 우린 부동산이죠. 왜요? 이 나무를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계 수목이라는 것은 일단 나무를 캤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 심으려고 지금 잠깐 여기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는단 말이죠. 그걸 가시계 수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부동산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것을 부동산이고 이 5가지를 빼면은 나머지가 다 동산이 돼. 그러니까 동산은 지구상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죠. 부동산 빼면 나머지가 다 동산이에요. 동산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부동산은 정착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보고 먼저 암기해.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목, 농작물.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목, 농작물. 이 5가지는 뭐가 되는 것이다? 이 5가지는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믿는 민법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자, 이제부터 일권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뭐죠? 물권하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했단 말이죠. 먼저 채권을 공부했잖아요.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다. 이거 하나만 딱 알고 있을 거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물권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지배한다는 것은 독점적이단 말은 자기 혼자만 아닌데 배타적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과 같이 나란히 얻게 할 수 없다. 그것을 경합하지 못한다.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이 지배권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지배하려면 무엇을 지배하는가? 그것은 물건을 지배한다. 그럼 물건은 무엇인가? 동산과 부동산을 나누어서 얘기한다. 그럼 부동산은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가? 5가지.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 농작물. 이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것이 남의 토지임을 알면서 경작을 했어도 경작자가 소유자가 돼. 우리가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봐봐. A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인데요. B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요,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럼 이 농작물은 A 거니까, 땅이 A 거니까 A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경작자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 이러면 뭘 볼 거냐면 일권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에 나도 아주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고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요. 등기부로 보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일권주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